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이 든 성배를 아름다운 잔에 담아준다고 해서 그 독이 사라질까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날카로운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부부 사이보다 부모 자식 사이에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지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는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더라. 옆집 애는 알아서 척척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자극을 주어 동기부여를 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지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열등감과 좌절뿐입니다. 비교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항상 남보다 우월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 잘하는 나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타인이 아닌 아이 자신의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구제불능이야. 넌 항상 그 모양이더라. 멍청하다, 느리다,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이런 단어들은 아이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이런 낙인을 찍으면 아이는 무의식 중에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믿어버립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 개념인 골렘 효과라고 합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아이는 정말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너는 항상 이 모양이야 라는 말 대신 이번 실수는 아쉽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세요. 존재 자체에 부정적인 라벨을 붙이는 순간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 좁은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뚝 그쳐.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울어? 사내 자식이.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 때는 더 힘들었어.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슬프거나 무서울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틀린 건가?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 많이 속상했구나, 무서울 수 있어 라고 먼저 다독여주세요. 감정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과 공감의 대상입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나갈 거야. 시험 잘 봐야 엄마가 사랑해주지. 이러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사랑의 조건을 다는 것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온 우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협박은 아이의 생존 본능을 위협합니다. 조건부 사랑을 확인하며 자란 아이는 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진심을 숨긴 채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이를 당당한 성인으로 키워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가 너 하나 보고 참고 사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진작에 갈라섰어.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불행이 마치 자신의 탓인 양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어깨에 지우지 마세요.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아이로 하여금 나는 부모의 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모님 스스로의 행복을 먼저 챙기시고 아이에게는 너를 키우며 엄마도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거지 된다. 커서 뭐가 될지 뻔하다.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무심코 뱉는 이런 말들은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일종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부모조차 믿어주지 않는 미래를 어떤 아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의 현재 실수를 미래의 실패로 연결짓지 마세요. 지금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저주 섞인 말들이 아이의 의욕을 꺾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심어주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걸 말이라고 하니? 머리는 장식이야?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아이의 단점을 폭로하는 행위. 수치심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부모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아이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습니다. 아이에게도 지켜줘야 할 자존심과 사생활이 있습니다. 훈육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이야기하세요. 비꼬거나 조롱하는 말투는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이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반항심만 키울 뿐입니다. 여자애가 왜 이렇게 괄괄해?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네가 형이니까 무조건 양보해.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별이나 형제 서열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개성을 억압하는 일입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한 아이는 억울함을 싸게 되고 동생이라는 이유로 과보호를 받은 아이는 의존적인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 바라봐 주세요. 각자가 가진 기질과 성향을 존중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핵심은 비판이 아닌 관찰, 비난이 아닌 요청입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네가 늦게 오니까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됐어 라고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착하네, 잘했네 같은 막연한 칭찬보다 네가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해주니 거실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구나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세요. 이거 해 라고 명령하기보다 지금 숙제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먼저 사과하세요. 아끼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심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은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상처를 줬구나 하는 자책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에 쌓여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아이가 힘들 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따뜻한 내면의 목소리를 가질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가혹한 목소리를 가질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입술 끝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훈육하기 전에 공감해주세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이가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혹은 잠들기 전에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가 우리 아들 그리고 딸이라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 짧은 진심이 1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대화의 꽃향기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